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투원투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 방송입니다. 자, 오전 8시에 매일경제TV 스튜디오 돈돈에 오시면은 오늘은 거기서 제가 예쁜 아나운서 누나와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셔서 저를 보시면 되고, 오늘의 이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구인 보고서 요게 나왔죠. 요게 실제로 저널 데이터가 1117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05만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10%가 날라갔죠. 이렇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의문이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이렇게 계속 올리면은 경기 침체 좀 심하게 오겠는데? 요러면서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들어올리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은 선물 시장부터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는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선물 시장이 왜 들떴는지,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오늘의 상승,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블룸버그에서 정리된 글이 하나 나왔죠. 페드 피봇이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드의 스파크를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채권도 랠리를 보였고요. 달러가 약해졌다. 요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들을 다 모아놓은 기사 제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본드와 스탁이 랠리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페드 피봇이 뭐냐?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어제 호주에서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0.25% 인상으로서 실제 예상치는 2.85까지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0.5% 올릴 것이다 였는데, 아니 0.25만 올린다라는 게 호주 중앙은행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용위기설이 나오면서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살피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은 0.25% 인상이라는 점에서 호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0.35, 0.85, 1.35, 1.85 이렇게 2.35까지 올렸습니다. 그 전에도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0.5를 5연속이에요. 5연속 0.5% 인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0.25니까 그리고는 4연속 0.5% 인상을 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던 호주 중앙은행이 요번에는 얼마 0.25만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속도를 맞추겠거니 싶었는데 덜 올렸다. 인상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러면서 호주 채권 시장이 아주 그냥 호재로서 매수가 쫙 들어왔고요. 이러면서 글로벌 국채 시장에 야야야 금리 못 올릴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채권 매수해야지. 그죠?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부분에서 채권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주식 시장도 들어 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은 미국이랑 호주랑 금리 인상 속도가 달라지면은 호주 달러가 더 안 올라갔네. 자, 이러니까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서도 호주 달러가 별로 들뜨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많이 못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미국 10년물 채권도 이렇게 뭐 떨어지고 미국 단기 채권도 막 떨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10년물 채권이 일단은 추세선 밑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22평선 위에는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양봉이죠. 쭉 밀렸다가 살짝 들어 올렸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쭉 밀렸다가 다시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전히 22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공포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는 페드와치에서 딱 보시면은 일단 11월에 0.75를 올릴 확률은 59.5%에서 얼마 66.2%까지 훨씬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금리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시장에서도 그지 거기까지 올릴 거야. 그러면은 12월에 금리 못 올릴 걸 많이.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그러면은 오히려 내년도에 금리 낮출 걸.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준이 2023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아니야 금리 내려야 돼 라는 배팅을 하면서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레디 서머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현역 교수는 아니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하버드 맞을 거예요. 하버드 교수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의 위기 상황과 비슷하다. 이때도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금리를 막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뭘로 연결됐냐? 금융위기로 연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경기 침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그 금리 못 올린다
라는 희망으로 조금 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아주 그냥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38%, 애플이 2.5%, 구글이 3.13%, 아마존이 4.5%, 테슬라도 2.9%, TSMC, 엔비디아 다 올랐습니다. 아주 뭐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거는 에너지가 4.3% 상승 1등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필수 소비재는 조금 덜 올랐어요. 경기 침체보다는 성장에 배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S&P 500 보시면은 뭐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이렇게 두 번 빵빵 오르면서 거의 뭐 3% 오르면서 일단은 뭐 거의 뭐 22평선까지 확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이죠. 그리고는 나스닥도 보시면은 확 돌렸어요. 갭상승 폭을 보시면은 야, 이 정도면은 그죠. 우리 추석 연휴 때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에서 심리 지표도 지금 전일 23 익스트림 피어에서 오늘은 30 그냥 피어로 올라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을 보시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혹은 뭐 시장의 심리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이 친구도 우상향을 딱 잡고 각 잡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걱정되는 흐름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국제유가가 3%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걸 보시면은 그죠? 지난 한 1, 2주 정도 동안 약간 처져 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80달러 혹은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이 가격대가 지금 다시 90달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 박스권 하단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는 시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배팅을 보이는지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금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언제 오르냐?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이 좀 오르죠. 실제로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보다 금이 오르는 속도가 워낙 더 빠르다라는 점이 지금 조금 깨름칙하죠. 그리고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은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은 원래 쉽게 움직이는 뭐 급등락을 보이는 이런 친구가 아닌데 얘네들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배팅을 하는데 금과 은을 매수하는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위기에 대한 배팅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거지 않냐. 왜 금융위기냐? 연준 금리 더 올리면 진짜 금융위기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칭으로 금과 은을 투자한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자재 보시면은 일단 뭐 알루미늄, 아연, 니켈, 구리가 모두 다 폭등을 했습니다. 구리가 2.25%, 니켈이 3.35%, 아연이 3.26%, 알루미늄이 5.92% 상승했습니다. 미국 내 가솔린도 6% 오르면서 2.66달러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죠. 네,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밀가루는 0.82%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옥수수는 0.48%만 올랐고요. 대두 0.67%만 올랐습니다. 자, 원자재 중에서 곡물은 조금 쉬엄쉬엄, 산업재는 폭등, 그리고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61유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은 일단은 종전에 대한 배팅이 좀 여전히 유효하다 혹은 지금 패드 피봇에 대해서 좀 더 큰 재료로 삼고 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재 관련돼서 올라가고 있고 주식이 오르고 있고 채권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다. 네, 블룸버그 기사랑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채권, 주식 미쳤고요.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패드 피봇을 기대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강세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소리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달러가 너무 세가지고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요. 달러 빚이 많은 기업들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공포스러운 단어들도 입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실적도 박살나는 상황에서 동맹국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또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것 같은데요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 부분 조금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유로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금융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극심했던 스트레스 상황이 조금은 해소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2주 전 가격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영국도 포함해서 유럽 지역의 주식시장도 폭등을 보였습니다. 닥스가 3.7%, 그리고는 유로스톡스가 4.26%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4.26% 올랐어요. 이게 그쵸? 이렇게 오르는 거를 정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2주 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라는 부분, 달러가 너무 강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죠?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라는 부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상승했던 러시아는 오늘은 0.2%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는 원달러 환율 1415원입니다. 와이구야이야 겁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좋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또 매수할 것이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좀 매수가 어제처럼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는 EWY. 어제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나스닥이 또 오르면서 EWY ETF는 무려 4.7%, 오늘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지금 이게 6월 바닥 때에도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국내 신용 잔고가 17조 원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하고는 반등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국내 신용 잔고가 9월 30일 마지막 폭락장이었죠. 그날 기준으로 17조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한 것이긴 한데 이번에도 이런 자리에서 반등 준다라는 게 조금 재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을 먼저 내려보면은 블룸버그의 기사에서 정리한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오히려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배팅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고요. 호주 중앙은행이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었죠. 금리 인상을 속도를 좀 조절했습니다.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연준도 금리 인상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죠. 그죠?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내년에 금리 낮춰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팅이 바뀌면서 어제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러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시장이 빠져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던 미국의 대머리 아저씨가 있죠. 표정이 매우 풍부한 닐 카시칼이라고 하는 미니애폴리스일 거예요. 거기 총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분명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빠져서 기분이 좋다. 왜? 섣부른 금리 인상 경로 변경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거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오늘 주식 올랐습니다. 채권 올랐습니다. 원자재 올랐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 올랐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의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은 연준의 걱정과 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시장 흐름, 어제 시장 상승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일단 지금 오르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할 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새로운 분기가 시작됐으니까 뭔가 변할 것 같으니까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오르는 폭이라든지 오르는 친구들의 집합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방향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구리 가격이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는 지금 알루미늄, 아연 요런 데가 오릅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연준이 걱정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게 읽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상승을 대세 상승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냉정하게 시장의 흐름을 좀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CNBC에서 그 스타우드 캐피탈이라는 곳 회장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나왔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은 믿을 수 없는 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금융위기급의 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준이 지금 발언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품고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가르치고 있죠. 네, 지금 모든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니면 어디 대표님,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 너가 금리 인상 계속하면은 안 돼. 이거 신용 리스크 터져. 이거 큰일 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연준이 시장이 기대대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상승이 찐 반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연준이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선행되어 있는 거죠.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페드 피봇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지금 어제 오늘의 반등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죠? 지켜내기 어려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나이키가 우리가 실적 발표하고 9%가 빠진 걸 기억을 하시죠? 이 무슨 소리냐? 나이키가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 그것은 3분기 실적이 강달러 때문에 제대로 안 나왔고요. 앞으로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팩트셋 같은 데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해 3분기, 4분기, 그리고는 내년도에 대한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S&P 500 기준으로 4,500, 4,800 이렇게 질렀던 목표 주가를 얼마? 4,200, 4,000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인덱스의 목표치가 15%, 20%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스튜디오 돈돈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 갭상승 출발을 할 것이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분위기, 어제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딱히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진 것이 팩트라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 자리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오늘 라이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자리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P 500 기준으로 2300 정도 선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 다만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요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라이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밤에 또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안녕.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 하나 둘 안녕.